뭐야, 송이자. 너무 사뿐사뿐하게 내는 거 아니야? 뭐야? 우아하게. 그 예전에 제규어에서 네. 우아하게 내리는 방법 이런 거 아. 컨텐츠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래요? 예, 제규어에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100% 했는데, 그냥 뭐 내리면 우아한 거 아닌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규어는 좀 낮아서요? 우아함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낮기도 아. 하고 특히는 이제 여성분들이 아. 그 짧은 치마를 입으셨거나 했을 경우에도 우아하게 내릴 수 있다. 알 것 같아요. 발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 왜 아무튼, 왔습니까? 네. 와, 여기 장소가 진짜 대박! 멋져요. 대박! 와. 오프로드와 도심이 동시에 있는. 한 컷 안에 다 컷 들어오는. 안에. 예, 정말 이런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시승할 차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도심에도 어울리고 또 오프로드에도 어울리는 그렇죠. SUV죠. 자, 오늘 어떤 차를 시승합니까? 쌍용 자동차 2019년형 G4 렉스턴입니다. 사실 이제 G4 렉스턴은 저희가 저번 출시됐을 때 이미 시승을 했고, 특히나 이제 렉스턴 같은 경우는 프레임 바디를 갖춘 그 국내 기준으로 이제 대형 SUV다 보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모하비랑 경쟁하는 뭐 몇 안 되는 그런 좀 정말 매니아들이 좋아하시고 네. 그런 차로 저희가 평가를 한번 했었는데, 2019년형으로 이제 차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출시가 돼서 조금 맞아요. 늦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2019년형 G4 렉스턴을 한번 살펴볼 계획인데요. 2019년형에 뭐가 바뀌었어요? 사실 외관 디자인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고요. 네. 뭐 총매 환원 장치 네. 장치가 하나 생긴 거. SCR이 사실 적용되면서 네. 그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나 좀 디젤 게이트 이후에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SCR을 적용해가지고 네. 좀 더 친환경적인 차로 그렇게 준비가 됐고, 또 실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내가 그런 소재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특히 기어봉이 좀 안 예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네네. 기어봉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디자인 일부가 바뀌고 소재가 좀 바뀌고, 보니까 외부에서는 휠이 이게 와. 20인치다. 우와, 20인치 휠을 지금 장착을 엄청 하고 큽니다. 있는데, 유광으로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네요. 네, 지금 아까 문을 열 때 이 네. 스텝 이거 열리는 거 네. 이거 어땠어요? 저는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이게 뭐 있어야 되나요? 많이 높은 것도 아니던데. 아닙니다. 또 다른 여성분들이나 또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네. 진짜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워낙 사실 이게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의외로 시트 포지션까지 높이가 꽤 높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은 타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제 아내도 어제 발판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 야, 정말 좋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맞아요. 단점이 이 발판 이게 옵션이거든요. 네네.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달아놓으면 단점이 이 있죠. 최저지상고가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그쵸. 걸리는 낮아지죠.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격적으로 홈로에 오프로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장착하면 좀 긁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포트로닉이라고 크게 붙여놨네. 도심에서 타시는 분들은 좋겠네요. 그렇죠. 예, 도심에서는 굉장히 위주로 잘 타시는 어울리죠. 분들은. 네. 디자인은 지금 뭐 사실 바뀐 부분 없긴 합니다만, 아,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죠. 역시 지금 봐도 좀 아주 시원시원하고, 네. 이게 이제 렉스턴, 티볼리가 먼저 이런 네.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했고, 렉스턴을 거쳐서 이제 곧 코란도 C도 나오고, 지금 뭐 후속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향후에 나오는 모델들도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지 맞아요. 않을까 그런 왜냐-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면 현대차에서 최근에 이제 팰리세이드가 계속 네네. 사진도 유출도 되고 띄워주고 있는데 음. 그 디자인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어서 네. 이 렉스턴, G4 렉스턴 인기가 계속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도. 팰리세이드를 견제하려고 미리 시승하는 그런 거 아니고 우리도 어차피 시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2019년 바뀌었으니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저도 사실 렉스턴 워낙 오랜만에 지금 다시 타다 보니까 보면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이 옆에 바디에 이쪽 캐릭터 라인이 좌우를 이렇게 블록하게 하고 가운데를 이렇게 선을 넣어 놓은 이 라인이 다시 봐도 굉장히 멋있네요. 맞아요. 이게 진짜 워낙 그 덩치도 큰 데다가 이렇게 강인한 어떤 그런 라인들이 들어 있어서 휠이 있는 매니아들이 부분도, 많을 네. 수밖에 없는 모델인 것 같아요. 휠 있는 부분도 많이 네. 강조가 되고요. 그렇죠. 이 덕분에. 네. 자, 우리 오늘 시승을 이제 도로 주행도 잠깐 해보고, 또 오프로드도 또 잠깐 한번 체험을 해볼 건데, 오늘 그리고 사실 또 미션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있죠. 네. 네. 뭔가요? 이 차가 또 튼튼하기로 네. 또 정평이 나 있는데 네. 정말 튼튼한지 네. 또 살펴보려고
갈 곳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계속 여러 가지 체험들도 하고 뭐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과정들이 계속 생기는데 자꾸 더 생겨.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철에 대해서 좀 배워볼 계획입니다. 특히나 이 차는 이제 프레임 바디고 네. 기가 스틸이 적용이 되고 또 이게 뭐 몇 중 구조에 막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튼튼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그 철이 어떤 철이고 또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철이 영어로 뭐예요? 스틸. 또 아이언맨.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철의 원소 기호는? 철이요? 네. 아 뭐예요? 지금 막 아까 나오셔서 다 잘하시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고 네.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네네. 그냥 철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네. 아는 걸 다 나와야 될 것 같죠? 막 이야기를 막 해야 될 것 강. 같은 거지. 네. 자 시승하고 우리 네. 이제 철 이야기 정말 배우러 가야겠네요. 아무도 마지막에 모르네요. 제대로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오랜만에 타니까 야 엄청 고급스럽구나.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요. 네, 어떻게? 이 기어봉도 그렇고 네. 뭔가 실내가 지난번에는 그냥 그렇구나. 아 진짜? 별로 감흥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다크크롬으로 음. 채워지면서 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맞아. 여기도 이 느낌도 여기도 좋은데 이쪽에가 더 나은 것 같아. 문 쪽. 패턴이 특히. 없는 게 더 나은데. 맞아요. 그죠? 없는 여기 게 에어벤트 주변도 그렇고 네. 여기 사이에서 그렇죠. 네, 여기까지. 깔끔하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특히 기어노브 아래쪽도 네. 지금 다크크롬이 쓰였어요. 음. 그리고 여기 나무 트림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요? 여기 주변은 나무네요. 네. 기어 레버가 공격적으로 생겼네. 오람하게. 엠블럼 여기 또 어떻게 들어가겠죠? 그러게요. 사실 이 기어 변속기는 이게 7단 벤츠에서 가져온 7단 자동 변속기가 변속기 자체는 괜찮긴 한데 이 수동 모드 이거는 진짜 사실 아니거든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차라리 좌우로 하든지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이거는 커버가 안 됐는데 일단 디자인은 좀 더 예쁘게 멋있게 사실 이 덩치랑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로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도 여기 생겼어요. 맞아요. 네. 여기 이쪽. 사실 저는 이 워크인 디바이스 굉장히 좀 신경 써서 보는 편이거든요. 지금 제 차에도 이게 워크인 디바이스가 들어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같이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옆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좀 잠을 자거나 그럴 경우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운전자를 신경 쓰느라고 나는 자면 안 돼. 그러다가 근데 또 깜빡 잔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안쓰럽죠, 그럴 때.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주는 살짝 거죠. 눕혀주면 네, 센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네. 뒷좌석 때문이에요. 뒷좌석에서 뒤에 사장님이 타실 때 운전기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보내버리고 넓게 뒤에 쓰시라고, 사장님 공간을 뒤쪽. 확보해주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건데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평상시에 이쪽 배려를 지금 CF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아 그래요? 이 차로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다 현대차인가 거기서 이 워크인 디바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네. 옆에 계시는 분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그런 거 영상을 만들어서 또 뭐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리고 조수석 쪽엔 없는데 네. 운전석 쪽에 유추 받침대를 다양하게 이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여기 한번 좀 다녀보고 싶다. 숲을 이렇게 헤치고 다니는 이 느낌이.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차가 있으면 갑자기 갈 수 있는 거죠.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진짜 이게 최고의 매력이죠. 겁내지 않을 수 있는 네. 이런 길도. 자, 그러면 우선은 온로드부터 좀 네.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온로드에서는 그러니까 사륜구동을 안 갈 때는 후륜구동으로 가는 거죠, 이 차가. 그렇죠. 근데 그야말로 길이라도 좋다, 아니어도 좋다, 진짜. SUV는 그게 최고의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어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에는 2.2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 최고 출력은 187마력, 최대 토크는 42.6kgm를 발휘를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막 금방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굉장히 경쾌하지 않아요? 움직임은 네. 그래도 큰 차에 비해서 네. 경쾌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긴 옆자리에 있으면 가속감을 덜 느낄 수도 네, 있긴 네. 있는데
이제 사실 제가 저번 시승 때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차가 덩치가 워낙 큰데 근데 4기통 2.2 디젤 가지고 과연 힘이 충분할까 그 부분이 좀 제일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했었고 근데 지난번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번에도 타면서 와 얘가 힘이 이렇게 좋았나? 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면서 타게 되거든요. 특히나 저 정지에 있다가 출발할 때 보면 그때도 가속력이 굉장히 괜찮아요. 물론 이게 우리가 뭐 좋아하는 제로백 뭐 6초, 5초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사실 가속력이 상당히 경쾌한 편이어 가지고 뭐 그런 정도면 뭐 힘에서는 사실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굳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특히나 사실 이게 그 모하비는 3.0 디젤을 쓰고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을 쓰긴 쓰지만 근데 현대차의 2.2 디젤이 얘보다 출력이 사실 또 조금씩은 더 높아요. 그렇긴 한데 이 차는 덩치도 엄청나게 크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힘이 별로 부족하지 않다는 거는 뭐 직접 경험들을 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어비 자체를 조금 더 낮게 설정을 해가지고 네. 초반에 가속이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충분히 의심이 될 정도로 사실 생각보다 가속력이 괜찮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연비가 조금 나빠지는 거죠. 차는 덩치는 크고 힘은 조금 떨어지는데 기어비로 이제 가속을 커버를 하게 되면 네. 그럼 상대적으로 연비는 조금 나빠질 수 있긴 하지만 초반에 그렇게 세팅을 지금- 해놓으면 네. 도심에서 뭐 계속 신호가 바뀔 때 그렇게 움직일 때는 진짜 맞아요. 편하게 탈 수 훨씬 있어요. 좋겠네요. 네. 지금도 힘이 이렇게 부족하지가 않잖아. 근데 이게 소리 때문에 조금 그렇게 괜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소리가 조금 높은 고음의 소리 이런 게 아니니까 네. 뭔가 좀 차가 웅장하게 움직이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을 주는 소리예요. 빨리 운전해보고 싶네. 이거 진짜 운전해본 지 지금 1년도 더 넘었어요. 작년 7월에 운전해봤더라고요. 네. 렉스턴 보니까. 일단 오늘은 온로드에서는 제가 운전을 하고 송 기자는 약간 오프로드에 가서 둘 중에 만약에 어디서 운전할래라고 고르면 어디 고를 거예요? 저 오프로드. 그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순순히 네. 양보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송은 기자를 위해서 오프로드를 준비를 했고 지금 승차감이 이게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그럼 프레임 바디하고 모노코크 바디하고 과연 승차감에서 어떤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뭐 세팅을 잘 못하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어떤 분들은 프레임 바디가 승차감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하드하게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좀 노면에서 충격들이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덩치도 있고 뭐 활용도를 감안하면 약간 단단하게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잘 맞는 설정인 거죠. 그래서 일반 도로에 다닐 때 보면 약간 이렇게 노면에 충격들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워낙 덩치가 크고 하다 보니까 좀 묵직한 느낌으로 승차감은 좋은 것 같아요. 어떤데? 옆에서 타기에는? 저도 괜히 좀 키가 크고 그러면 약간 울렁울렁거릴 것 같고 네. 좀 그런 뭐랄까 편견? 이미지가 있는데 네. 좀 그 편견이랑 많이 달라요. 그렇죠. 좀 탄탄해서 오래 주행해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을 고속 신경을 달려도 좀 편할 것 같고 네,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게 출렁출렁하면 특히나 덩치 큰 차가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별로 안 좋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단단하게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 차가 완전히 좀 완전히 오프로드 지향이었으면 더 울렁울렁 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차 진짜 오랜만에 타면서 사실 지나다니는 차들을 볼 때에도 와, 차 덩치 진짜 크다 막 진짜 이런 생각들을 커요. 많이 했는데 네. 여기 앉아보면 특히나 시야가 진짜 높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거의 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지 그럴 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네네. 시야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특히나 이제 이런 경치 좋은 곳을 지날 때는 평소에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경치들을 맞아요. 볼 수 있는 저번 트럭 타면서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했었잖아요. 예. 우리가 뭐 그 광안대교를 지난다든지 그렇죠. 여기 그 인천대교를 그 지난다든지. 트럭만큼 좋은 뷰는 아니다 하더라도 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뷰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 정도 진짜 매력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 지난번에 그 SUV를 살 것인가 세단을 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저희 가정의 최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할 때 SUV를 가지고 활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세단을 골랐는데 진짜 SUV가 하나 있어야 되긴 해 보여, 그죠? 이런 풍경을 즐기고 좀 탁 트인 보려면 그렇죠. 진짜.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활용도 면에서 아무래도 아까 방금처럼 그런 곳에도 막 진짜 아무 부담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좋은 경치가 있는데 승용차는 그냥 입구에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얘는 그 길을 막 차로 들어가면 그 기분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세단도 하나 있어야 되고 SUV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근데 요즘 이제 또 특히나 소형 SUV들이 사실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대형 SUV는 그야말로 라이프 스타일에 꼭 이 필요한 사람들만 선택하는 그런 지금 이제 뭐 모델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진짜 이 정도 크기가 돼야지 차 가지고 어디 캠핑도 가기도 넉넉할 것 같고 요즘 차박도 많이 하곤 하는데 네. 그때도 혹시 이 정도는 돼야지 뭘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진짜 그런 점에서는 이런 차는 있으면 전 진짜 좋죠. 근데 기아 모하비는 계속 프레임 바디를 쓰고 있고 이제 곧 출시될 팰리세이드는 모노코크로 나올 거다라는 네.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확실히 같은 집안 내에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내놓는다는 거는 그 두 가지 그 프레임의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네. 방향성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지향하는 바가 다른 네. 거죠. 모하비는 프레임 바디에 네. 좀 더 터프한 그런 환경에서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 팰리세이드 조금 더 도시형으로. 팰리세이드는 요즘 뭐 웬만하면 다 모노코크 바디들을 쓰니까 근데 뭐 이 차가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성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만 그럼 모노코크 바디는 그럼 강성이 안 좋으냐 그렇게 볼 수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노코크 바디들도 하체에 그 보강을 또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뭐 얼마든지 튼튼하게 할 수는 있긴 있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태생 자체가 프레임 바디는 또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예전에는 SUV 모노코크 바디 쓴다고 해서 막 차체 꺾인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 막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은 확실한데 그래도 또 프레임 바디를 좋아하시고 또 특별한 용도에서 프레임 바디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또 꼭 필요한 차다 보니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모노코크가 그래도 발전한다고 해도 프레임 바디의 그 선천적인 그 성격을 뛰어넘기는 어려운 거죠. 아니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프레임 그 모노코크 바디 밑에다가 프레임만큼 두꺼운 거 그 강철을 장착하면 네. 그럼 되는 거지. 그럼 왜 프레임 바디 써요 계속?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모노코크 바디는 뭐 그 장점에 맞게끔 설정을 하는 거고 또 프레임 바디는 프레임 바디에 맞게 세팅을 하는 거라고 봐야죠. 야, 지금은 승차감이 참 좋군요. 진짜 시야가 높으니까 네. 진짜 장거리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확실히 든다. 와, 이 인천대교 위에서 이렇게 이거 사실 버스 타고 가면 저번에 그 벤츠 트럭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가 되는데 버스 타고 가면 사실 앞에 풍경 이렇게 많이 못 보잖아. 맞아요. 옆창문으로 보이는 거 조금밖에 못 보는데 이거는 그냥 위에서 그 탁 트인 시야를 볼 수 있으니까 와, 이건 진짜 이런 풍경이었군요. 진짜 매력이 진짜 매력이네요, 이거는. 그리고 또 이제 이 G4 렉스턴의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송원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이게 파트타임 사륜 구동이다 보니까 네. 요즘은 웬만하면 이제 풀타임 사륜 구동들을 많이 쓰니까요. 왜냐면 편리하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막 타다가도 네. 차가 좀 미끄러진다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사륜으로 바꿔주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편리하긴 한데 이것처럼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에 좀 더 특화된 뭔가 성능을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파트타임이 더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네네. 그 점도 사실은 은근히 좀 마음에 들어. 왜요? 이게 겨울에 눈 오는 네. 날 아무래도 이제 사륜구동 차를 끌고 나갔을 때 그쵸. 만약에 좀 괜찮은 장소가 있으면 후륜으로 바꿔가지고 막 드리프트도 막 하고 막 그죠? 그런 면에서도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은근히 뭐 별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수 있는 거니까. 은근히 기대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왕이면 후륜구동 뭐 베이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후륜구동 100%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이제 기후가 좀 안 좋거나 할 때는
그냥 사륜 4H로 바꿀 때는 그냥 다이얼만 돌려주면 바로 4H로 바뀌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짠. 지금 우리가 스카이워크 위에 올라와 있어. 네? 난 이게 마음에 들어서 여기 서 있었는데. 아, 그러세요? 우리 들어올 때 소홍 기자가 자세히 안 보는 것 같더라고. 여기 네, 어딘지 별로. 모르죠? 여기요? 여기 어딘지 모르죠? 여기요? 네. 어딘지 알죠? 어딘데? 송도에 위치한 네. 포스코 R&D 네. 센터죠. 그러면 네. 여기는? 여기요? 네. 여긴 체험관? 히스토리관? 여기가 송도에 있는 글로벌 R&D 센터의 전시실이에요. 아하. 아니, 당연히 뭔가 전시되어 있는 게 좀 있겠지 했더니만 네, 아니나 네, 다를까 있네요.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포스코인 만큼 철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오늘 궁금해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어서 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둘러보죠. 네. 편자님 제철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철소 가봤죠? 아, 안 정말요? 가봤어요? 저 가봤어요. 포강당인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포항, 광양, 당진, 인천. 저 광양에 있는 포항 네. 제철소 가봤었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네. 이게 뭔가 좀 형태가 특이하잖아요. 뭔가 의미 있는 이것도,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제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형상화해 놓은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뭔지 딱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와, 조금 친숙한 그림이 나오네요. 네, 친숙한 그림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포스코에 와가지고도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 반갑네요, 확실히. 와, 여기 뭐 있어요? 이건 확실히 뭐가? 튼튼하네. 여기 완전 절개 모형. 이거 우리 맨날 진짜 반갑다.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진으로만 맞아요, 보던 맞아요. 건데 실제로 색깔 칠해가지고 화이트 바디에다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온 이유가 사실 요즘 차의 안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각 브랜드마다 앞다투어서 뭐 초고장력 강판을 네. 몇 프로를 사용을 했다. 맞아요. 뭐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스틸을 사용했다. 뭐 기가 스틸에 특히나 렉스턴 같은 경우는 또 쿼터 프레임을 저희가 저번에 전시 모터쇼 때도 봤었어요. 보고 했었던 네. 것처럼 사실 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가 오늘 좀 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HPF147 뭔지 모르겠고 안 되겠죠? 빨리 연구원분을 모셔야 합니다. 자, 저희가 네. 오늘 연구원분을 한번 모시고 좀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R&D 센터에 근무하는 이민성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떤 책임 부분을- 연구원이세요. 어떤 부분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제 포스코 R&D 센터라에 12개의 연구 그룹이 있는데 네. 이 송도에 4개의 연구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형 연구 그룹이라는 곳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철판에 기본 이제 사각형 반듯한 철판에서 네네. 저희가 여러 가지 형상을 가미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과연 깨지지 않고 완제품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네.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너무나 감사한 게 사실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면 좋긴 한데 사실 배우는데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좀 많이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배워야 될 건 뭔가요? 오늘은 그 기가스틸에 대해서 기가스틸의 정의, 그다음에 네. 개념, 그러니까 왜 기가스틸을 쓰는지, 그다음에 일반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G4 렉스턴의 경우에는 기가스틸이 어느 부분에 적용이 됐고 또 어떤 부분에 그 이용이 되고 적용으로 됨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스틸이라는 이름이 네. 포스코에서 만든 이름이었어요? 네,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칭호를 이렇게 지었고요. 사실은 이제 기가라는 것이 이제 보통 통신사에서 많이 쓰는 그렇죠. 용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인장 강도를 칭하고 있습니다. 뭐 1 단위 면적 네. 1제곱밀리미터당 네. 100kg을 견딜 수 있는 철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좀 더 보강 설명을 드리면은 그 손바닥만한 스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가로 10cm, 네. 가로 15cm의 철판에다가 그 준중형차 기준에서 한 1톤 정도 1,500대를 끌 수 있는, 당길 수 있는 그런 스틸을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강하기만 해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제 강하기만 더 하면 무거워지는 아무 거 쓸모가 아니에요? 없죠. 오히려 더 가벼워져요?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어허. 네.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kg 쓰던 거를 네네. 기가스틸을 적용하면은 한 뭐 70% 이상, 70g, 70kg, 50kg까지 대폭 줄일 수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 무게가 줄어들어서 이제 강도하고는 약간 상반된 개념인데 네네. 강성이라는 것이 또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네네, 하지만 그게 저희가 궁금했어요. 그 서양연구그룹에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최대한 강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 이용 기술까지 가미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도도 유지하고 강성도 만족하면 어머머머. 예, 차량의 안정성까지 보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실 뭐 철이 워낙 낯설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것들이 저 많아서 궁금한 거 진짜 많아요. 여기서 붙잡고 지금 막 이야기해가지고는 네. 뭐 안 될 것 같고 혹시 저희한테 뭔가 보여주실 게 있으시면 네. 저희가 한번 좀 보면서 예, 설명을 알겠습니다. 듣도록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 컨셉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예, 첫 번째로 그 전기차 컨셉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요? 네. 이거? 아. 오. 전기차는 또 연비가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엄청 가벼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름을 칭한 건 이제 PBC-EV입니다. 이게 포스코 바디 컨셉 폴 일렉트릭 비클이고요. 네. 기본 이제 준중형 차를 베이스 모델로 해가지고 저희의 기가스틸을 대폭 적용을 해가지고 무려 26.4%까지 경량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까 얼핏 네. 볼 때는 눈이 안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네, 전기차라는 배터리 게 케이스. 표시가 나네요. 아, 네. 가운데. 네, 네. 배터리 넣을 네.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철강 회사지만 그 마그네슘도 일부 생산을 합니다. 네, 여기 마그네슘 네. 스틸이라고 시트라고 돼 있네요. 네, 2%가 적용되는데 이 네. 그 배터리 케이스 부분하고 이 루프 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지금 앞으로는 그 철강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CFRP 등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해서 이제 자동차 경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강점을 두고 있는 게 철강을 베이스로 해서 그 일부 마그네슘을 활용한 그 경량 컨셉들 이렇게 저희가 보여줌으로써 고객사들이 그대로 따라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이를 공동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자기들의 맞는 입맛에 맞는 차량 컨셉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례를 좀 보여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기가스틸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인장 강도, 아까 설명드린 강도가 높은 것만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 늘어나는 성질의 대표 척도인 연신율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연신율까지 같이 높은 강종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이제 트윕강이라고 합니다. 아, 앞쪽에 네. 있네요. 그래서 네. 잘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여기 범퍼 빔 쪽에서부터 요 A 필러까지 이어지는 요 진한 파란색 부분이 이제 트윕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트윕강은 그 연신율이 좋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범퍼빔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지오메트리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좀 W장 단면을 오, 끊어서 보면 네. W자로 생겼습니다. 음, 이게 네네. 렉스턴에도 적용이 돼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충분히 힘을 받고 그다음에 이 받은 충돌 에너지를 이 A 필러 쪽으로 잘 전달하게끔 네네.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안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네. 휘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결국 더 튼튼하다는 건데 원래 튼튼한 거를 이렇게 휘어지게 네, 성형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게 특별한 그 기술인 기가스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금형에서는 저희가 그 초고강도광이라고 정의하는 것만 해도 590 메가파스칼급이거든요. 치자면 0.6 기가파스칼인데 숫자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1기가보다 네. 떨어지는 네. 1기가보다 절반 정도 상황을 네. 강을 가지고 저희가 보통 금형 제작을 해놨는데 음. 그거의 2배만큼의 강도가 높으니까 금형에 이제 무리가 가는 거죠. 네. 그 설계하기 상당히 만들기 이거 그러면 상당히 이것도 어렵겠네요. 어쨌거나 어렵습니다. 프레스로 찍어서 이렇게 나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프레스가 엄청나게 튼튼한 네 놈이 맞습니다. 되겠네. 예. 저희가 이제 큰 프레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거울을 깔아놨잖아요. 밑에서도 볼 수 있게끔 와. 트윕이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트윕이라고. 네. 트윕강. 그다음에 이제 그 정면 충돌도 중요하지만 네. 요즘에 또 측면 충돌에 의해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측면 충돌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 B 필러가 가운데 있는 아시겠지만 A 필러, B 필러, C 필러인데 네. 이 B 필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승객이 상당히 많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가장 강한 강도를 가진 네.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하기는 이제 핫프레스 포밍이라고 했고요. 1.5 기가파스칼, 2 기가파스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핫프레스 포밍이라는 것은 그 기존의 냉간 성형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부품을 그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말랑말랑할 때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고 걔를 이제 빠른 속도로 냉각시켜가지고 네. 이 고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쓰이는 기가 스틸 중에서는 가장 네. 무거워요? 무겁지 않고 가장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게로만 보면. 무게로만 보면은
그렇게 한산하긴 상당히 쉽지는 않고요. 쉽지 않은 문제군요. 예. 그렇게 말하기. 저희가 예. 저희가 단순해서요. 철을 잘 모르다 네, 보니까 네. 질문이 저희도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심플하게 하고 이해해 주세요. 싶은데 네. 네, 이게 정말 복잡합니다. 이게 네. 색깔마다 다른 강종이 적용됐다는 거거든요. 자동차에 알루미늄 강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네. 많이 쓰잖아요. 네. 튼튼하고 가볍게 하려고. 음. 알루미늄보다는 더 강한 거겠죠? 뭐 이름에서만 봐도. 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기가스틸이 알루미늄보다 한 3에서 3.5배 정도 강합니다. 아, 그 정도로. 네, 이 알루미늄이 강하다고 하는 게 네, 네. 그게 스틸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 가볍게 하면서 어느 정도 강성을 네. 튼튼하게 할 수 있어서 보통 이제 지붕이나 본넷이나 창문 이런 쪽에 쓰지 네, 네. 알루미늄을 이런 데는 안 쓰는 거죠? 알루미늄 프레임도 쓰긴 쓰는구나. 그 대신 알루미늄 프레임 풀 프레임인 경우에는 하부를 더 보강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완전 알루미늄 풀바디인 경우에는 그렇고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쓰는 경우는 보통 이제 외피에 주로 알루미늄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그러면 가볍기 때문에 또 많이 쓴 건데 그렇죠. 그 네. 장점을 기가스틸이 또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기존의 일반 강들은 이제 강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쓰임새가 약했는데 이제 기가스틸이 개발되고 인해서 알루미늄 시장을 다시금 좀 뺏는 되찾아오는 그런. 지금 볼수 포스코에서는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생산 네, 안 전혀 해요? 하진 않습니다. 전혀 안 해요. 네. 이게 무조건 또 기가스틸이라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이게 네. 적재적소에 다 쓰여야 됩니다. 이게 뭐 보시면 이제 490, 590, 780 이렇게 있는데 저게 1기가보다 한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60%, 70%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강들을 다 적절하게 섞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좋으면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가스틸을? 그러니까 이런 그- 데는 안 써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제 이게 값도 올라가고 무게도 네, 늘어나고 맞습니다. 이제 그러겠죠. 아무리 스틸이 좀 싸다고 하지만 기가스틸의 경우에 이제 다양한 성분들을 함량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알루미늄보다는 훨씬 싼 메리트가 있는 거죠. 아, 저 싸요. 네. 지금 어쨌거나 네, 포스코에서 훨씬 만드는 그 철강 제품들 중에서 기가스틸이라고 부르는 게 일단 제일 가벼우면서 제일 강한 철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네, 거네요. 네, 네. 590 이상을 초고강도, 그 이하가 고강도, 340 이하가 일반강입니다. 네. 네. 기준이 초고강도 강 중에서도 이제 1기가 파스칼을 넘는 거를 이제 기가스틸이라고 합니다. 아, 그 네, 위군요. 네, 훨씬 더 위쪽이라고 보시면. 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구나. 네, 네. 초고강도 처음부터 설명을 강이 드렸어요. 레벨이 이 정도인데 그 네. 위에 훨씬 위에 완전 쪽이죠. 위에 올라가는 네. 게 그게 기가스틸이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렉스턴과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렉스턴의 그 쿼드 프레임이라고 이 사다리 특히나 꼴 이제 모양. 프레임 바디에 사실 뭐 SUV들에서는 그게 또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또 저희가 오늘 좀 궁금해서 왔는데 네. 그것도 좀 보여주실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네, 똑같은 실물은 아니지만 네. 네, 유사한 형태의 프레임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